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명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은 실수이다. 이 문장은 참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참인 명제입니다. 두 번째, 꼼꼼 수학쌤은 목소리가 차분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모두가 참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차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어진 식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요? 좌변은 8이고 우변은 10이어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명제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식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네 번째 예는 바로 알겠지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인 명제겠지요? 이번에는 여기서 구한 명제들을 각각 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은 실수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3은 실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즉, 뭐뭐이다 라고 한 것을 뭐뭐가 아니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 플러스 5는 10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3 플러스 5는 10이 아니다. 즉,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입니다. 다음 3은 5보다 작다의 부정은 3은 5보다 작지 않다입니다. 그러면 작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작다 또는 크다 또는 같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작지 않다고 했습니다. 작지 않은 것은 커도 되고 같아도 되지요? 그래서 3은 5보다 작다는 것을 부정할 때는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등호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명제의 부정도 반드시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명제가 참인 명제이면 그것의 부정은 거짓인 명제가 되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인 명제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반드시 참인 명제가 됩니다. 방금 우리가 찾은 예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3은 실수가 아니다. 3은 실수이지요? 그래서 3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3 플러스 5는 10이 아니다. 명확하게 참이기 때문에 참인 명제이고 3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명확하게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방금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명제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입니다. 이것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읽을 때 not P 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됩니다.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P가 되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X는 짝수이다. 이 문장은 명제일까요? 이 문장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4다. 4는 짝수이다. 이것은 참인 명제입니다. 그렇지만 X가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문장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나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처럼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기호로 x를 포함하고 있으면 px, qx, rx 등과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더 간단하게 p, q, r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건의 부정도 명제의 부정과 마찬가지로 P가 아니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not P라고 씁니다.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X는 짝수이다. 이것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이것을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찾아보면 2, 4, 6, 8 등이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진리집합이란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값의 모임을 말합니다.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명제가 아니지만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 이퀄 2라고 하는 식과 x제곱 이퀄 4라고 하는 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을 x 이퀄 2이면 x제곱 이퀄 4이다 로 연결을 하면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x는 6의 약수이다와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하여 만든 x가 6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렇듯 조건 p, q 두 개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명제가 됩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때 p는 가정, q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다시 살펴보면 이 명제는 x 이퀄 2가 가정, x제곱 이퀄 4가 결론입니다. 이 명제는 x가 6의 약수이다가 가정, x는 8의 약수이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아보고 그것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은 가정이 x 이퀄 2이므로 가정의 진리집합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x제곱 이퀄 4를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이므로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즉, 가정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이 모두 결론도 참이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x 이퀄 2를 참이되게 하는 x값은 모두 x제곱 이퀄 4를 참이되게 한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됩니다. 다음 주어진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제는 x가 6의 약수라는 것이 가정이므로 가정의 진리집합은 6의 약수인 1, 2, 3,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8의 약수들의 모임이므로 1, 2, 4,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3하고 6이라고 하는 원소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 3과 6은 6의 약수이긴 하지만 8의 약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됩니다. 예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값이 q를 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즉,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진리집합인 p가 결론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됩니다. 만약에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꼭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제의 정의와 명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예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